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안에서 목이라는 외형의, 골격의 외형의 문제가 생겼던, 근육의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은 내장 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신경계통이라든가,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로잡기,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조절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수, 화, 기, 재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의 수와 음의 수, 양의 화와 음의 수, 병화, 개수는 뭐를 키워요? 목을 키우고, 정화, 임수는 뭐를 키워요? 금을 키우는 거예요. 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는 목을 성장시키고요. 음화는 금을 갖다가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려요? 야, 정말 미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화혈에 예를 들어 유침을 갖다가 10분에서 15, 보통 15분 침 찌르고 이러죠. 한 30분씩 놔보세요. 열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떨어집니다, 금방. 근데 빨리 찔렀다가 빨리 발침해야 돼요. 그것도 응급 상황에 다른 거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러다가 이게 수화 균형이 확 무너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천천히 사람이 골아 떨어져요. 그러고 그건 또 어떤 경우냐? 그래도 튼실하든가 한참 성장기나 이런 애들은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노인네들이나 이미 다 그 성숙돼서 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 감기 몸살하고요. 어린 애들이나 한참 성장기 때나 유아기 때 감기 몸살 같아요. 오히려 열은요, 한참 성장기 때 애들이 더 펄펄 끓습니다. 왜 그러냐? 면역 반응이 그만큼 잘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나친 화를 갖다 방치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은 나이가 좀 들어서 화병으로 인해서 열이 오른다든가 갱년기로 열이 오른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이 얼굴에 훅 달아오른다든가 이게 갱년기 증상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소양상화가 너무 심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요, 허열이 많아요. 허열이. 그 허열마저 빼버린다면은, 그리고 열이라는 게 수라는 것과 이 화라는 것은 몸 안에서 분포되는 게 다른 겁니다. 화라는 것은, 이 군화라는 것은, 음화라는 것은 체내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열 생산 기지와 같이 돼 있지만은 이 속 안에 꾹 빼어서 전체 열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그 불덩어리 같은 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군화와 이 열이 표피까지 다 퍼지게, 전신에 퍼지게 만드는 거는 상화란 말이에요. 대부분 뜨는 열은요, 상화가 뜨는 겁니다. 상화가. 근데 군화, 화병이라는 것은 열이, 쉽게 말하면은 열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 방 안에 어떤 그 한 실 안에, 방 안에 난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아니면 보일러가 이렇게 깔리면은 여기만 따뜻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 전체가 후끈하게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체 퍼지는 건 상화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열은 군화고, 근데 저 군화가 수화가 계속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뭉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떠냐? 쏙은 불이 나는 것 같은데 팔다리는 냉합니다. 이게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수화 기제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소통시킬래요? 빼버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빼잖아요. 그러면 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빼버렸으니까 모자라니까 또 만들어내요. 또
왜? 저절로 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만들어내려고 용 쓰다가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열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식어버리면은. 완전히 겁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약 먹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해열제 먹는 거나? 예? 감기 몸살에 해열제 먹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것도 그렇게 쓰면은 다행이에요. 금방 꽂아 찔렀다 빼버리면 다행인데.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 화열을 전체 찔러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찔러보잖아요. 금방 열이 있을 때는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바로 빼야 돼요. 바로. 예. 그래서 어떤 때는요. 화열에 그냥 뭡니까. 사열기로 콕콕 찔러서 피만 내줘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이첨이라는 제가 앞쪽에 올려놨죠. 여기는 다 인체 열 빼는 데입니다. 귀가 제일 꼭대기에 있죠. 인체에서. 열은 위로 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방열시키는 거, 방열을 통해서 열 빼는 거는요. 아무리 해도 지장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근데 이 화혈을, 경맥상의 화혈을 사하는 거는요.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시스템을. 죄송한 얘기인데 현직의 의료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는 수화 기제가 깨질 때예요.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스톱 되잖아요. 수가 토에 배어들어서 형상을 만드는 기본 틀을 만들고요. 이 토에서 수화 기제, 화를 통해서 목이 생산이 되는 거고, 화를 통해서 금이 익어가는 겁니다. 기본 이치입니다. 여기서 이게 동양 철학이지만 이것이 내경으로 들어와서 동양의학으로 되는 거예요. 수화 기제와 그러니까 오행의 작동을 모르고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별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안 그러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것은요, 시스템으로 맞추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열이 성하면 태양 한수로 맞추면 되잖아요. 다만, 화혈을 전체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그것도 유침을 정말 유침하시면 안 돼요. 예. 웬만하면 그냥 점자 추리를 해도 돼요. 그거보다 정말 안전한 방법은 귀입니다. 귀 사혈입니다. 귀 잘라도 괜찮아요. 귀 잘라가지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고 귀를 건드리면요. 인체 전체에 이 축소판이잖아요. 그리고 귀에 자극이 가면 바로 뇌에 가는 거고, 뇌 중추에 자극이 가면 바로 체온 시스템은 중추 시스템이에요. 그 체온 시스템이 소음군화와 태양한수, 그러니까 수와 화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자극적인 거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금방 시원할 것 같죠. 그러다가 뒤에 그 재미내서 계속 유침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그 뒷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모르지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